강의 버라이어티 희망특강 파랑새의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난하고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환자들과 결혼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성공했다고 말하는데도 78의 나이에 5천여 명의 직원을 이끌고 아직도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오늘의 희망 도우미는요, 민간인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이기려 박사입니다. 건국 이후 가장 크게 자수성가한 여성 CEO로 불리며 교육, 의료, 문화는 물론 봉사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공익재단의 이기려 회장. 집에서 봉사는 나는 덕을 쌓는 것이고 덕을 쌓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봉사는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여자로서 서름을 톡톡히 맛보며 오직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전쟁 중에도 방공호에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며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게 된다. 7시간 자는 사람하고 4시간 자는 사람하고 그 3시간의 그 몰두한 3시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유학 후 산부인과를 개원해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병원 보증금을 없애고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1978년에는 전 재산을 털어 의료법인을 설립, 기초의학 연구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 올인하는 이기려 회장의 성공 신화는 성공이란 자신이 오랫동안 그려오던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신념에서 시작된다.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그녀가 오랫동안 그려오던 꿈은 의사나 대학 총장, 병원 이사장이 되는 것도 아닌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능이 만인 공통의 숟가락과 청진기가 되기를 오늘도 희망한다. 안녕하십니까. 송정호입니다. 저희가 매주 희망특강 파랑새를 하면서 매주 주제인물이 바뀌는 건 아시죠? 네. 저희는 주제인물이 선정되면 한 4, 5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4, 5일 정도 또 그분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4, 5일 정도 한 번 인터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분하고 밥을 먹고 매일 얘기를 하고 매일 같이 걷고 매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단 상상 속에서. 그거 아주 스트레스. 그러시잖아요. 예? 네, 그럼. 그분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상어 같다는 생각을 해요. 상어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조수 이게 아니라 그 날렵하고 에너지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어. 상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헤엄을 멈추는 적이 없대요. 잘 때도? 예. 왜 그러냐면 보통 물고기 속에는 부레라는 게 있어요. 부레 아시죠? 예. 뜨게 하는 거. 네, 물에 뜨게 하는 거. 그렇지. 거의 가스와 같은 공기와 유사한 걸 넣어가지고 물고기의 수압을 조절해서 뜨게도 하고 가라앉게도 하는데 상어한테는 부레가 없다는 겁니다. 네, 없어서 살려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하. 계속. 언제? 죽을 때까지. 야, 신기하네. 그것도.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물속에서는 최고 강자가 되는 거예요, 상어가. 예. 힘이 세지고 뭐 등등.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길려 총장 분석하면서 평생 살면서 현직에 딱 있을 때 지금은 관리직에 물러나 계시지만 있을 때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잔 적이 없답니다. 네. 4시간 이상 잔 적도 없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혼한 적도 없어요. 네. 끊임없이 늘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헤엄치고 다녔던 상어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네. 그 본인은 의사인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결혼도 마다했고요. 그 다음에 건국 이후에 자수성가한 최고의 여성 CEO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벌 기업이나 국가도 할 수 없는 수천억 들여서 하는 뇌질환 기초과학 투자에 수천억씩이나 들이는 이 이길려 총장의 성공 키워드가 뭘까를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한마디가 나온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 네. 헌신. 전 그래서
헌신이 만든 기적이라고 이길려 총장의 성공 키워드를 꼽았어요. 아하. 예. 좋네 아주. 예, 요 헌신이 만든 기적을 제가 4개로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뭐에 대해서 헌신을 하냐면 꿈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 본인이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친 것 같았다. 미친 거. 모든 거에 미칠 정도로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학교 때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서울에서 자취가 끝나면 전라북도 고향에 갈 때 가방을 들고 가는데 이길려 총장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들이 났대요. 그 왜 뼈 그러냐면 같은 걸 갖고 다녀. 네, 거의 뼈를 들고 다녔대요. 옳지. 방학 동안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아하. 하루는 공부를 이제 척추를 쭉 놓고 그리고 방 안에다 두개골을 놓고 그러고 공부를 하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그 인골이 이 동네만 들어와도 그 동네가 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집에다 방 안에다가 안방에다가 그 인골을 가지고 쟤는 뭐를 한다는 거냐 당장에 갖다 버려라.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를 어머니가 쟤는 의사 될 공부를 하는데 의사가 되려면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 저것은 절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막아주셨어요. 늘 외워야 되니까. 끊임없이 외워야 되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입을 했을 때는 거죠. 미국으로 인턴 생활 가 있을 때는 한번 어떤 멋진 남자가 청혼을 해왔대요. 청혼. 근데 그걸 거절하면서 본인도 여자이고 미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겠죠. 근데 늘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한국에 가야 된다. 왜? 한국에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내가 최초에 가졌던 꿈, 의료를 베풀어 준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저희가 이 밖에서 사석에서는 우리 저 박사님을 우리 강의계 원로라고 그러거든요. 원로시잖아요. 또 인상 자체도 좀 원로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나쁜 얘기는 바로 목적이 들어가요. 근데 이 박사님이 우리 강의계 원로인 이 박사님이 3살 때 이길려 총장이 처음에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1958년도입니다. 맞아. 그래. 58년도 3살 때. 근데 지금도 아주 굉장히 젊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맞아. 아프리카 그 초원에 보면요, 이 사자가 있고 사자한테 쫓기는 초식 동물들이 있어요. 초식 동물들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타고났길래 맨날 쫓겨다니나 이게 사자들한테. 그게 쫓아니까 아니야. 그런데 이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으려면 500m 이내에서 승부를 내야 된대요. 쫓아가는데 왜 그러냐? 500m 이상을 뛰면 스스로 이 체온이 올라가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힘을 다하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 보면 맞아. 그 으슥한데 이 숲속에 사자가 탁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잠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 맞아. 보고 상황이 딱 되면 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거리가 500m 안에서 승부가 끝난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벌판에는 초식 동물도 있고 이런 사자들도 있는데 최영 아나운서 예. 쫓아서 매일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하고 네. 매일 도망다니는 그 초식 동물 중에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가젤 예. 이런 친구들 중에 둘 중에 누가 생존율이 높을 것 같아요? 초식 동물의 생존율이 높겠죠. 제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쫓겨 다니는 물고기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 오래 산다고 그거 들었어요.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네. 이유는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렇지, 도망가니까. 그렇죠. 정답이에요. 예. 예. 맞아. 사자의 생존율은 약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초식 동물의 생존율은 약 40%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자가 몇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다 딱 쫓아가서 잡기는 하는데 500m 이상 쫓아가다 못 잡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한다는 거죠. 아하. 근데 거기에 쫓김을 당하는 가젤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은 500m 지나면 나 갈 때가 그만 가야 되겠다 기다리나? 안 그러다지. 죽을 때까지는 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뛰기 때문에 사자가 가젤을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길려 총장을 분석하면서 상어처럼 또는 가젤처럼 자기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뛰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예. 두 번째 이길려 총장이 헌신한 데는 뭐냐면 환자입니다. 환자. 환자. 예. 환자한테 헌신해요.
그 당시만 해도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된대요. 보증금. 요즘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없죠. 네, 그때 보증금이 있는 이유는 네. 뭐 진료하다 말고 뭐 가서 그런가요? 왜 그럼요. 그런가요? 의료보험이 안 됐고.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이 수술을 받다가 네. 중간에 없어지면. 없어지면은 네. 병원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맹장 수술을 하더라도 일정을 갖다 맡겼었어요. 그랬었군요. 근데 이길려 총장은 처음에 병원을 오픈했을 때 보증금 없는 병원으로 오픈한 거예요. 환자 어머니가 너무나 급해서 막상 병원에 데려오기는 했지만 돈이 하나도 없다. 당장 보증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라는 얘기냐. 보증금 없어도 된다. 우리는 그냥 해줄 테니까 빨리 옷 입히지 말아라. 그러고 말리고 있는데 또 한숨을 쉬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보증금뿐만 아니라 돈이 집에는 하나도 없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장 수술을 해주고 다 치료를 해주고 다 돈도 없이 그냥 갔지만은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보증금 없는 병원 그리고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그래야 많은 치료의 기회를 받을 것 같고 많은 그 생명을 이렇게 제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뭐 그냥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냥 병원이 꽉 찼죠 환자로. 본인이 워낙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병원이 유명해진 게 보증금도 없었고 그리고 환자가 딱 오면 그 주로 환자는 처음에 산부인과랬잖아요. 네. 환자가 오면 뭐 산부인과 환자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힘들잖아요. 그 같이 호흡을 하고 또 환자가 울면 같이 울고 본인이 엄청난 보람을 느꼈던 게 뭐냐. 어떤 환자는 엎혀서 들어오는데 나갈 때 보면 걸어서 나가는 게 엄청난 자기가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하면서 무려 한 10년 동안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답니다. 그 정도로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보통 환자들이 10몇 명 진료할 때는 본인은 거의 100명 가까운 진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면 의자들이 딱 있잖아요. 그때는 본인이 그런 병원엔 그런 의자가 없을 때는데 의자에 바퀴가 달린 의자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환자도 이렇게 침대에 하나 앉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침대 3개씩 딱 갖다 놓고 그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사생활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인턴 끝내고 한국 들어올 때 아주 예쁜 핑크빛 잠옷을 사갖고 들어왔답니다. 이분이 또 핑크빛을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생기신 것도 그렇고. 네, 생기신 것도 아주 미인이시고. 예, 맞아요. 근데 사오고 나서 한 번도 그 잠옷을 입어본 적이 없대요. 왜 정상적으로 옷을 뭐 샤워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침대에서 잘 쓰는 시간이 거의 한 번도 없으니까.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그 늘 전에는 핑크빛 잠옷을 벽에다 걸어놓고 보기만 하고 잤다는 거예요. 옛날에 왜 굴비 걸어놓고 보듯이. 밥 한 그릇 먹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벽에다 걸어놓지도 못하고 요즘에 장롱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원이 누구에 대한 헌신? 환자에 대한 환자에 헌신 대한.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가능하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헌신합니다. 이번에 사람. 특히 인재. 거기 인터뷰할 때 제가 잠깐 뵀는데 거기 조장희 박사라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뇌과학의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있죠. 예. 근데 그분한테 처음에 이분이 있는 대로 이길려 총장이 있는 병원으로 스카웃을 해오려고 여러 번 만났답니다. 3고초려 이상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얘기 안 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하도 오니까 그러더래요. 저를 스카웃 해가서 제 연구를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돈 될 수 있겠어요? 그랬대요. 그게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바로 600억을 들여서 뇌과학연구소를 지어줬대요. 600억을 들여서. 그 뒤로도 어떤 그 세계적인 학자가 있으면 그 인터뷰하고 직접 스카웃하러 본인이 간다는데 그런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세계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런 그 계약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 금액 이런 거. 한 번은 백지수표를
우린 백지수표 주면 좀 쓸 것 같은데. 이분도 막 그렇게는 안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한 분들을 쫙 모았어요. 옳지. 그래서 그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지금 뇌과학센터, 뇌과학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으뜸 가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길래 총장은 사람에 대한 헌신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연구센터를 만든 근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학자로서 그냥 지나간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신의 꿈을 우리 이 한국에 와서 조국을 위해서 한번 당신의 꿈을 펼쳐봐라.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든다. 다 대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MRI라고 이제 뇌 영상을 찍는 건데 그게 지금은 보편적으로 1.5 테슬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만 7.0 테슬라를 특별히 이제 제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네 번째 저희 나라의 그 7.0 테슬라가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의료나 교육이나 과학이 모두가 첨단화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첨단화를 하려면은 기초과학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초과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그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계 보니까 이렇게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기계가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지 안 돼. 왜 그걸 좀 물어봐야 돼? 못 들어가겠는데 다음에 한번 요청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들어갈까요? 거기에 여기를 딱 넣어서 그 사진을 딱 찍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로 보면 요 혈관 중에 모세혈관 같은 건 옛날에 사진도 못 찍었는데 언제쯤 터질지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주부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집에서 매일 수도 쓰잖아요. 네. 수도가 우리가 물이 끊긴다는 걸 언제 하냐면 끊겨야만 물이 끊긴 걸 알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끊긴 걸 알려면 거길 쫓아가서 그걸 파든지 뭐 해야 되는데 만약 그 기계 속에 이 호수를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딱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25m 지점에 이 관 사이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부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요 부식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있다 이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그땐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이쪽에. 그렇겠지. 그래서 그 기계의 성능은 뭐냐면 이게 부식돼서 터지기 전에 터질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최고의 학자들이 지금 이길래 총장이 이끄는 의료재단하고 같이 조사를 과학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길래 총장을 이 네 가지의 키워드로 봤고 본인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좌우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사실은 좀 촌스럽습니다. 박애, 봉사, 애국이래. 그렇지. 박애, 봉사. 재단의 그 이념. 예, 재단하고 이념 똑같아요. 그런 게 예.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근원이 어디에 그랬더니 그분이 어머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본인을 키운 거는 어머님이 지금까지 쫙 키워왔대요. 그거 보면 옛날에 막 거린들 많고 이랬잖아요. 거린이 오면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딸한테 그랬대요. 길래야 네가 상을 차려서 거린을 가서 접대를 모셔라. 그러니까 이 거린들은 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이길래 총장의 할머니는 굉장히 섬세하고 막 대가 좀 있으셨던 분 같아요. 이 책에 보면. 근데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 보면 어느 때는 외투가 없이 그냥 돌아오신대요. 어디다 뒀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주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늘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베풀면 너희가 잘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꿈을 이루어가는 근원이 뭐라고 보냐면 본인의 어머니라고 보더라고요. 아이고. 네. 본인의 어머니, 본인의 선조들이 그런 주변의 혜택을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가 덕을 보고 있다. 근데 이거 이길래 총장 얼굴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내가 덕을 베풀면 내 후대가 받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스피드 시대니까 주면 바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보고 늘 주라고 그러더라고. 주변에 뭔가를 줘라.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동력이 된다고요. 예. 조기 파수가 돼서 응급으로 병원으로 왔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뇌 쌍둥이고 엄청난
이제 그 병원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는 환자였었습니다. 이제 새벽 4시쯤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산부인과 주치의로부터 이런 분이 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런 거를 물어보면 되냐? 바로 해드려야지. 물론 이제 진료비는 다 받을 수가 없었죠. 나는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쁜 내 쌍둥이를 고학년까지 그러니까 대학까지 가르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 느낌에. 그래서 얘네들을 의사나 간호사 시켜서 그래서 우리 길병원이 당신네들한테 해줬듯이 그렇게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대학을 넣어야 돼. 의사나 간호사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전부 다 장학금을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대학을 넣어야 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넷이 다. 그래서 18년 전에 약속을 지켰다. 저는 그렇게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놈들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장학금을 전액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시련 같은 게 많았을 텐데 가장 겪기 어려웠던, 극복하기 어려웠던 시련이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뭐 길게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시련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이 얘기하는 시련이 없다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시련 엄청 많았겠죠. 그렇겠지.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시련이 딱 오면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재미난 게임이 왔네. 오케이, 너 왔어? 알았어. 한판 붙자. 한판 붙자. 그렇지. 내가 너 이겨줄게. 너 시련 나 기려. 그렇지. 와, 너 시련 나 길려. 딱. 훌륭해. 너무 스마트해. 훌륭합니다. 머리가 같이라는 게 어딨어요. 그렇지, 머리가 있어요. 왜 우리 서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뭐. 두 분만 좋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 네. 시련이 딱 오면 오케이, 너 와서 한 판 붙자. 늘 한 판 붙어서 지금까지 거의 깨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긍정이더라고, 긍정. 긍정. 네.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엄마가 그 집신장수 아들도 있고 우산장수 아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들을 둔 엄마는 매일 걱정이야. 비 오면 집신장수 걱정. 비 안 오면 우산장수 걱정. 그렇지. 애들이 어떻게 먹거나. 근데 이길려 총장은 둘 다 비 오면 야, 우리 우산장수 하는 아들 먹고 살겠다. 그렇죠. 비 안 오면 집신장수 하는 아들 돈 벌겠다. 이게 긍정의 메시지. 끊임없이. 실제 이분이 연세가 78인데 피부가 제가 보니까 피부가 30대 정도 같아요. 진짜. 뻥이 아니에요. 30대. 목소리는요 40대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30분 정도 인터뷰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인터뷰만 1시간 반을 했어요. 끝까지 카락카락카락 해. 네. 그래서 엔돌핀, 그러니까 이분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제가 여쭤볼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무슨 특별한 무슨 화장품을 쓰지 않나 뭐 이랬는데 그거 아니고 본인을 만들었던 게 뭐냐면 열정과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정과 사랑. 근데 제가 그거 해석할 때는 조금 다른 해석인데 이분 얘기 인터뷰하면서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재밌고 행복하게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럼.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가 몸에서 한 5분 정도 살아있대요. 그 엔돌핀의 역할이 뭐냐?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쁜 일들을 중화시킨답니다. 이게.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늘 웃으니까 본인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차에서 이 길여로 삼행시를 줘봤어. 삼행시. 어떻게? 제가 삼행시 준 것도 처음이에요. 오늘 한번 떼주세요. 예. 네.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길을 만드는 여자. 좋네. 네, 그렇더라고요. 정말 누가 만든 적도 없는 길을 자기가 처음에 만들어 왔는데 결국에 보면 그분이 지금 뇌질환 관련된 또 당뇨와 암과 관련된 기초적인 이런 그 투자를 엄청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길래 총장이 하루빨리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난치병이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혼? 그럼. 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회가 꿈을 덮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전 그분을 만나고 오면서 이분은 앞으로도 아마 안 거의 늙을 영원히 늙지 않을 영원한 청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 핵심이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네. 주변에 대한 헌신. 그래. 그리고 우리도 만약 이분처럼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일에 대해서 상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헤엄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목표하는 산 봉우리가 있으면 거기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뭐 골뿌리한테도 채울 수가 있고 또 나무 가지한테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가시덤불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저는 짜증을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내가 봉우리를 가기 위한 그 과정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송진구 교수께서 우리 이길려 회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직함만 47개니까 회장도 되고 박사도 되고 총장도 되고 이 대학교 총장도 맡고 계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단 통칭을 이길려 박사로 하겠습니다. 이분 일단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열정이나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는 이 희망특강 파랑새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논외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커다란 반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열정과 그다음에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징이 다 있는데 이분은 아까 헌신이라고 잘 풀어주셨는데 유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으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것을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그건 남성이 갖고 있다기보다 여성이 갖고 있는 기가 막힌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모태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사랑은 남성보다 훨씬 강력한 사랑을 내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번 힘을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의사가 되는 길도 쉽지 않고 또 커다랗게 재단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근본에 깔려있는 사랑이나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런 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왜 이걸 경영학적으로 좀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우선 이 양반이 78년도인가 재단을 했는데 그 재단에 들어가 보면은 그 정신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건 너무 길어서 못 외우겠어서 이건 뭐 송 교수 정도 외울까 난 안 되겠어. 그래서 적어 갖고 나왔어요. 네, 읽겠습니다. 닥터 골드는 내 의사 인생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1957년 어느 날 코와 입에서 피고름을 콸콸 쏟으며 숨을 헐떡이던 폐렴 환자가 들이닥치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두들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골드는 달려들어서 그 피고름 투성이의 환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환자의 코와 입을 빨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궁핍한 시절 군산 도립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꽃은 구정물 속에서 향기 넘치는 꽃을 피워내기에 더욱 귀합니다. 처염상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에 발을 딛고서도 언제나 맑고 향기롭게 하늘과 대화를 나눈다 하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음하는 환자 그리고 질병과 씨름하면서 24시간을 바쳐야 되는 숙명의 직업 의사. 그럴수록 연꽃처럼 상정을 피워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닥터 골든의 맑고 숭고한 의사혼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처염상정을 생각합니다. 아주 멋지죠? 이게 말이죠. 사실 의사는 이게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 그래서 전부 의사가 될 때 선서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맞게끔 활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많다거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한 많아서 우리 가슴을 참 씁쓸하게 하고 병원을 다녀올 때 기분 나빠서 바깥에 나와서 욕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꽤 많고 속상해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 자세를 갖고 환자를 사랑으로서 대한다는 것이 이분이 오늘날까지 돈을 벌 수 있었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자를 돈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껴안고 함께 호흡하면서 아까 잠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임산부들의 어려움을 처리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청진기 같은 것도 반드시 그냥 갖다 대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꼭 품고 있다가 꺼내서 상대방한테 청진기를 댔다고 그럽니다. 환자가 열이 있는가 없는가 안으면서 환자의 심장 소리, 환자의 숨소리를 다 들으면서 안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제 수술한 사람을 오늘 이제 일으키면서 가뿐히 따라오는 분들은 경과가 좋은 분이고, 이제 며칠 전에 수술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몸이 따끈따끈하게 열이 있고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고 그러고 숨소리가 가쁘고 하면 그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껴안아서 일으키고 눕고 하는 거를 같이 할 때 그걸 몸으로 상대방이 또 마음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언뜻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로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의사가 하는 한마디가 없던 병도 만들게 되고 있던 병도 치료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은 뭐 시골을 한참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양반들이 허준이 가는 데면 무조건 쫓아가서 전부 처방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급체를 해서 오신 할머니가 계신데 처방전을 딱 내리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드라마에서도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잠시 가서 약초를 캐오겠습니다. 또 하더니 바깥에 나가서 뭐 염소의 변 같은 거를 시커먼 것들을 쭉 주워다가 밀가루에도 반복을 해갖고 예를 들면 이거 3봉만 잡수시면 바로 그냥 시원하게 방귀 끼면서 쫙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정말 하나를 딱 볶고 잡수고 그렇게 뒹굴던 양반이 조금 있다 뛰어오시더니 와, 우리 허준 선생님 정말 명이시다. 이렇게 정확한 약을 처방을 하다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청자분들께 다 여쭤보지만 병원을 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굉장히 덜렁덜렁 하던 가슴도 좋은 얘기를 들으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싹 없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그 플라시보의 효과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이쁘게 듣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것들은 그런 사랑의 근본을 뒀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 같은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박사 되는 게 꿈이 아니고 또 병원의 원장 되는 게 꿈이 아니고 대학교 총장 되는 게 꿈이 아니고 외진 곳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거는요,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따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무보증 얘기하셨습니다만 벌써 젊은 세대는 아까 보증금을 낸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가시는데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증금을 낼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병원을 못 가고 그냥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밖에다 아주 써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무보증 그리고 무료 진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정성껏 망둥이도 갖다 마른 거 갖다 놓고 옥수수 같은 거 갖다 놔서 마당에는 항상 망둥이하고 옥수수 같은 게 쌓여 있을 정도였었다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도 잘 맞았지만 20년이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일 수술할 테니까 내일은 아침밥을 굶어야 한다. 그러면은 환자가 그렇잖아도 굶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굶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저희가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수술을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살이 통통하게 쪄어갑니다. 네. 그럼 그분은 이제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반드시 항상 가끔 들립니다. 떡 팔다가 남았으니까 또는 옥수수를 팔다가 남았으니까 이러면서 갖다 주는 그 따뜻함. 정말 의사가 아니면 내가 의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을 어떻게 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꾸 늘 주고 싶죠. 두 번째는 이런 재단 같은 거 설립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이 양반 나이가 46살 때 재단을 전 재산을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네. 재단이라는 건 자기의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걸 외부에 공표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네. 따라서 서양 같은 경우에도 큰 재벌이 된 다음에 세금을 피하거나 또는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상속의 방법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단을 뒤늦게 설립하는 사람은 국내에 많지만 또는 외국에 많지만 아주 처음서부터 46살 나이에 전 재산을 갖다 재단에다 집어넣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자세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가 바로 해답을 찾은 게 바로 그분이 얘기했던 꿈의 원천이 봉사와 사랑과 나눔과 희생에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찡했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 많고 제 주변의 회장들도 자주 뵙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돈이 많다고 해서 재단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부끄럽다는 게 벌만큼 버는데도 제 나름대로 한 30년 전부터 미국에서 우연치 않게 조그맣게 봉사는 하고 또 나눔도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처럼 선뜻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가슴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근본적인 원천이 꿈과 사랑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박애, 봉사, 애국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난 그렇게 앞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거꾸로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은영 아나운서 질문을 자제해서 죄송한데 워낙 잘 맞히니까 제일 든든한 백이에요. 근데 또 똑똑하니까 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진짜 부담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알죠. 네. 예.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고위층,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무, 도리 같은 거. 네, 아주 예. 정확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면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로마의 귀족 그러면 굉장히 세잖아요. 우린 로마의 귀족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세기만 하지 굉장히 밑에 있는 하인들을 엄청나게 부려먹을 줄만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큰 오해입니다. 로마를 이끌었던 엄청난 힘 뒤에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귀족들의 힘이 엄청나게 있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귀족의 의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회에서 번 돈을 갖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의무를 틀림없이 번 사람이나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길려 박사께서 참 이쁘시거든요. 그리고 잘 안 늙으셨어요. 네, 78세 지구는 아무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네. 32년생이라는 걸 전 만날 때마다 그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비결을 아까 호르몬으로다 우리가 이제 잠깐 풀으셨는데 제가 오늘 조금만 건방 좀 떨겠습니다. 제가 호르몬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제가 모르던 게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니까 더 센 게 나왔구만. 그렇습니다. 우선 호르몬은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날 때 나오는
아까 얘기한 엔돌핀. 그다음에 이제 그 나쁜 쪽에 신경질 날 때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엔돌핀이 여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 행복할 때? 행복할 때? 네.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예.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쇼핑할 때, 아우. 뭐 이럴 때. 아니, 여자들이 엔돌핀이 막 나온다네. 예.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른다네. 남자들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30분을 못 남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뭐 5시간도 좋다. 돈만 내달라. 우리 돌아다니는 건 우리 책임이다. 이러고 다니죠. 근데 최근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저도 문헌을 본 거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문헌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왔어요. 다이돌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처음 처음 들어보셨죠? 듣는데. 예. 근데 그게 어떤 때 나오는지 아세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봉사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한 감동을 스스로가 느낄 때. 네. 이럴 때 저 밑에서 기적의 심처럼 올라오는 다이돌핀이 있답니다. 그래서 웃는 게 우리들을 젊게 하지만 다이돌핀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한번 자료를 뒤져봤어요. 우리 방송에서 했을 때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그분 87세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예. 또 불교계 원로이신 성철스님 84세인가까지 사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면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한 분 계시죠? 슈바이처. 그분이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본 그 어려운 데서 그 시대에 살았는데 90세까지 살았으면 지금 100세 이상 사신 거나 마찬가지야. 맞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터 테레사 수녀님. 이분 인도 캘커타라는 빈민촌에서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니면서 이분 87세까지 사셨어요. 제가 이 오래 사시고 봉사하신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 다이돌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 건 대단히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 하는 생각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자기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졌기 때문에 줄 수가 있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 물질이 됐건 마음이 됐건 건강이 됐건 간에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남한테 주어서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그 행복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봉사는 나는 덕을 쌓는 것이고 덕을 쌓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봉사는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목표를 정해야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걸 열심히 할 때 열정과 거의 미친 듯이 해야 된다. 그러나 이분의 경우는 사랑이라는 단단한 것과 그다음에 나중에 나눔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그분을 받치면서 이렇게 큰 인물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숙연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세계적인 거부들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 그리고 한국의 커다란 재벌들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걸 이 작은 여인이 덩치도 크지도 않은 사람이 나이도 78세나 되신 분이 이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앉아있다는 건 우리한테 대단히 소중한 희망도움이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사랑과 나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살펴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나 뭐 부처님이나 무슨 예를 들어서 각 종교의 이런 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사실은 봉사에 너무 각박하고 못하고 실질적으로 다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서 답답할 때가 많죠.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길려 이런 박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성공된 새로운 삶의 바탕이 되고 있는 기둥이 되고 있는 사랑과 그리고 나눔이라는 이 두 단어를 분명히 우리가 가슴에다 놓고 앞으로 좀 전진하는데 꼭 좀 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이돌핀이 됐든 엔돌핀을 많이 뿜어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자체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이런 희망도우미를 통한 파랑새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나 여기 계시는 방청객께서도 아마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실천하고 봉사하는 생각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만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돕는 자세를 갖고 자기 거를 조금이라도 쪼개 쓰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만이 훨씬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희망도우미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회는 당연히 선진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선진국 가자 하는 게 수치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적인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강이 함께 따라줄 때 진정한 선진국 선진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길려 박사를 통해서 굳게 해봅니다. 사실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한 20년 보내고 나서 재단 설립한 지 지금 30년이 돼서 사회활동하신 지 벌써 50년째 들었습니다. 작은 모임서부터 주변을 돕는 모임까지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리고 또 존경을 받는 이런 시대가 돼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체를 크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자손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이길려 박사 거를 연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 같이 다이돌핀 많이 생산해서 그냥 100살 이상까지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은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특수하게 천재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똑같은 재능과 능력을 타고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이 잘 때 자고, 남이 놀 때 놀고, 남이 재미있게 지날 때 자기도 재미있게 지나고, 그러고서 어떻게 남과 차별이 되겠는가.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아주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위인전에서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위인전에나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길려 박사는요, 자신에게 당신은 일에 미쳐 있어 라고 얘기하는